자, hello, this is 김구원 speaking. 자, 오늘은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수능 특강 선생님이 계속 문학을 봐줬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고전 소설도 좀 마무리가 가고 있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능 특강 이제 현대문학, 현대소설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수능 완성을 먼저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 문제 내려고 그래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려고, 자꾸 이제 문학만 많이 내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수능 완성에 있는 비문학 지문 하나 건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잠깐 하고 문학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3회 보시면은 수능 완성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보시면은 9번에서 13번까지에 뭐가 있냐면요. 과실제 성립, 그러니까 과실하고 관련된 어떤 법지문이 나옵니다. 법지문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법률 분야는 좀 요새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시험 범위에 넣을 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이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문학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요.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표현문은 문제입니다. 요 누누이 얘기는 하지만 표현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거부터 먼저 풀려고 덤벼들면은 한번 더 읽어야 돼요, 글을. 그 다음에 일치 묻는 문제 있죠. 10번 일치 묻는 문제고요. 11번은 기억, 니은, 디귿 했을 때 부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적용 문제고요. 13번 어휘 묻는 문제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딱 보시면 11번 부분 묻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부분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다 읽고 난 다음에 10번에 일치 묻는 문제하고 12번에 적용 묻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은 여러분 이제 읽으면서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다 풀고 난 다음에 9번 표현 묻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너스 문제, 13번 어휘 문제, 그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문제당 2분씩 해가지고 총 10분인데요. 맨 마지막에 어휘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1분 주고 해가지고 총 9분을 주겠습니다. 자, 시간 맞춰가지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과실제라고 나옵니다. 과실, 과일 아니고요, 열매 아니고요, 과실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뭐 실수했다 이 말입니다. 자, 실수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제가 왜 처벌을 받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과실이 좀 중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여러분 저 학교 생활할 때 이런 게 있죠. 선생님이 뭐라 하면 저 일부러 한 거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실수든 잘못한 게 있으면 뭐라 해야지, 그지?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일부러 하는 거는요,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지? 고의죄라고 얘기합니다. 고의죄, 여기 저 고의범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지? 이런 것도 진짜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실수로 뭔가를 해도 이게 조금 중대하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다리가 맞아버리면은,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 그 화면이죠. 이 화면 오시면은 이제 30km 이 제한 속도인데 내가 이걸 이제 표지판을 못 보고 그냥 45km 쭉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뭐 전봇대가 박았습니다. 박아서 이 전봇대가 부서졌어요. 그럼 이게 나한테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지? 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과실죄가 성립이 된다. 근데 과실죄가 성립이 되는데 내가 어떤 이 주의 의무 위반을 한 거죠. 그지? 표지판 안 보고 내가 막 달린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어떤 중대한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나한테 이 형법상 죄를 물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상 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일단 구성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구성요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금지 행위를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걸 얘기를 한다. 이 구성요건 예를 들어 가지고요,
폭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폭행이라는 어떤 금지 행위를 되게 추상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뭐 신체상으로나 재산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정의를 하나 합니다. 이게 구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는 행동이 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한 개 더 위법성 법을 어겨야 돼요. 그게 내가 어떤 이제 만들어진 법을 어겼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지? 관련된 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경찰이든 이제 검사든 그지? 찾아봐야 되겠지, 그지? 법을 어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미안합니다. 내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폭행죄로 뭐 들어간다 했을 때 구성 요건 만약 만족시킨다. 내가 뭐 어떤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면 이런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되죠, 그지? 그리고 위법성 뭐 관련된 법을 어기는 거야. 거기랑 관련된 법이 있겠지, 그지?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겠죠, 그지? 이런 것들 위법성 또 보고 이 유체성 같은 책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른 거야. 그럼 나는 내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팔을 들고 막 이렇게 완력으로 막 휘저은 거야. 그럼 나도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내 팔이 막 휘적휘적 하잖아요. 그까지 사람한명 때렸어. 그러면 내가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내 팔을 흔든 거잖아,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내가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가 만약 입증이 된다. 내가 이제 휘적휘적거리면서 내가 일부러 옆에 있는 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놈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이쪽으로 팔 힘을 줬다. 그러면 난 이제 약간 책임이 있는 거죠, 그지? 고의, 약간 이런 고의성이 있으니까 약간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을 합니다. 그지? 구성 요건 그리고 위법성 그리고 유책성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입증이 돼버리면은 형법상 죄가 성립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의에 의한 범죄가 있고요, 과실에 의한 범죄가 있습니다. 자, 범죄 중에 고의에 의한 범죄는 당연히 의도적으로 했는 거예요. 고의에 대한 범죄겠죠, 그지? 구성 요건에 해당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복운전이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보복운전 하는 양아치 새끼들이 있어요, 그지? 자, 어떤 경우냐? 내가 쭉 이제 차를 쭉 차고 가는데 인마가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온단 말이야. 그냥 내가 열받지. 열받아도 그냥 빵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뭐 속으로만 욕하고 쳐버린다, 그지? 근데 이제 그걸 못 참고, 그지? 앞질러 가지고 막 갔다 섰다 해서고, 그지? 막 옆에서 뭐 이 쌍욕하면서 막 빠바바바 빵빵빵 하고, 그지? 막 가다 섰다 막 앞에 가가지고 하다가 부딪혔어요. 그지? 뭐 그거는 뭐 뭐 이 과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막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지? 보복운전 하려고 일부러 여기서 가다 박았어.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의에 의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과실에 의한 범죄는요, 다른 사람의 어떤 법익, 이게 뭐냐면 법률적인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거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지 몰랐는데, 그지?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의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손해를 끼친 행위. 내가 이게 잘못된지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주의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졸음운전 같은 거 있죠.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졸음운전 하다 보면 내가 잠온지 안 온지도 몰라요. 그냥 막 피곤한 거야.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박았어, 그지? 이런 것도 이제 과실이라고 보는 거죠. 내 의도치 않은 거잖아요, 그지? 자, 의도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몰라. 주의 의무. 근데 이게 나도 잘못했지, 사실.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잠 오면 졸음 쉼터 가가지고 자든지 휴게소 가서 좀 자든지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주의 의무를 내가 위반하는 거지. 근데 일부러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실에 의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의하고 과실은 천지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형량도 천지차이겠죠, 그지? 자, 그래서 불법성이나 어떤 책임 정도가 이게 훨씬 큽니다. 일본 한 새끼들 제일 나쁜 놈들이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의범은 무조건 처벌합니다. 무조건 처벌하지, 고의로 막 사람들 위에 가고 이런 놈들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과실에 의한 범죄, 이거는 처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잖아. 봐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봐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실에 의한 범죄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형법 제41조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처벌해요. 근데 과실에 의한 범죄는 형법 제41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기회할 주의를 안 한 거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졸업 문제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앞에 전방 주시 딱 하면서 가잖아, 그지?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상적으로 주의를 안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준다는지, 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과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주의를 갖추지 못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그지? 성립 요소인 사실을, 그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요. 주의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지?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퍽 박았다. 그러면 이거는 과실에 의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실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지? 고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안 해요. 자, 과실의 개념 요소. 형법 제14조에 딱 했지? 자, 거기서 과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과실은 이제 개념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의를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그지? 주의 의무를 위반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결과를 내가 어떻게든 초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주의를 했었으면 예견할 수 있다는 거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실에 의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의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다 하면 얘는 과실이 아닌 거예요. 그지? 예를 들어가지고 주의 의무 이행 시 과실범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과실범인지는 주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무의 규정을 확인해 봤을 때 내가 이 규정을 지켰다. 주의 의무 규정을 지켰다. 그럼 난 과실범이 아닌 거야. 그런데 주의 의무 규정을 딱 보니까 내가 이 규정을 안 지켰네. 그럼 나는 주의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예요. 그럼 난 과실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31조 제4항 제4호 여러분 나중에 전부식이나 나중에 수능 치고 여러분 이제 면허증 딸 거잖아요. 여러분 운전면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여러분 면허증 지어준다 해가지고 막 면허증 막 쉽게 지어줘가지고 막 신난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고차 한 대 사가지고 막 몰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동차가요 흉기거든요, 사실. 둔기지, 둔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어딜 부딪히거나 사람 치고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공부, 도로교통법 공부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지? 전방 주시 의무, 운전 중에 핸드폰 절대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술 먹고 운전대 절대 잡으면 안 되시고요. 그지?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안 지킨다. 그럼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실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뭐가 있냐면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된다라는 주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켜주면 사고가 나도 나는 과실범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지켰다 하면은 나는 과실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운전면허 필기시험 그냥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어차피 수능 끝나면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셨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이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인간들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면 깜빡이도요. 요런 이 주의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깜빡이 안 켜잖아요. 과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엄청 많아요. 운전하면 제발 좀 지킵시다. 그지?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발 깜빡이 켜고 좀 들어오라고. 제발 깜빡이 켜고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과실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그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 얘기 있죠. 자,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방 주시를 잘하면 과실 아니에요. 사실 전방 주시 잘하면 되지, 그지? 주의 의무 딱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파른 비탈길에 내려가는데 내가 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4호를 내가 몰랐어. 자,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서행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그 몰랐거든. 그러다가 누구 쳤어요. 그러면 이건 나는 과실인 겁니다.
이 왜? 주의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의무의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난 과실범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야? 나는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도로교통법 규정 열심히 공부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띠띠빵빵 운전할 때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새 뭐 운전자 보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섭잖아요, 여러분. 변호사 선임 해야 되고 법정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전운전 최고입니다. 그지? 이런 주의 의무 규정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제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후방 띠리리리리리리 후방 후진할 때 반드시 주변 살펴보시고 그죠? 과속하지 마시고 그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주행하지 마시고 그리고 학교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있을 때는 항상 주위에 애가 튀어나올 수 있냐 이런 것들 항상 주의하시면서 보세요. 싱싱싱싱 달리지 말고 그죠?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좀 천천히 달리시고요. 세게 달리지 말고요. 누가 뭐 툭 튀어나올 줄 누가 압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주의 의무 위반을 해버리면은 이거 과실죄로 형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의 의무는 도대체 누가 정하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는 도대체 누가 정해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해주자. 근데 제대로 정해지지 않죠. 왜?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를 내가 안 지키면 과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거 어느 정도인데 모르잖아. 그지?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지? 애매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의무의 표준이 도대체 뭘로 설정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설을 설정을 하는데요. 객관설 이론입니다.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요. 주의 의무의 표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의를 하라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 전방 주시 같은 경우는 있죠. 전방 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는 전방주의를 할 수 있다. 이건 다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 얘네들 어떡합니까? 택시 기사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운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야? 전문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지? 의료인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 기준으로 하겠죠.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 전문인들의 어떤 평균을 이제 그 표준을 삼거든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지, 그지? 이 사람들 능력치가 이만인데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안 맞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전문 종사자는 전문 종사자 기준으로 하시고요. 이거 이따가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준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주의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객관성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편하겠지. 뭐 이게 그 법을 집행하거나 이런 사람들 좀 편하겠죠. 그지? 딱 정해놓고 못 미치면 조지고 요걸 미치면 봐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지? 자, 이 객관설은요. 이걸 행위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고 그냥 그래서 객관적입니다. 다 일률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요. 왜 추상적이냐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정을 안 해놓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정도 주의 능력을 하고 기준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주의 능력을 기준을 하고 이 사람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이 정도 기준으로 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그지? 약간 대충 그지?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능력 이게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좀 추상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반대가 뭐가 있냐면요. 주관설입니다. 그지? 주관설은요. 행위자 표준설을 반대. 왜 행위자 표준설이냐면요. 주의 의무의 표준을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우리 객관설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운전자든 할머니 운전자든 좀 젊은 운전자든 뭐 아주 능숙한 선생님 같은 아주 능숙한 운전자든 능숙합니다 선생님이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조금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지 그리고 약간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 기준이에요. 객관설은. 근데 주관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사람마다 다 주의 능력을 다 다르게 봐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좀 눈이 좀 안 보이니까 약간 주의 의무 표준을 약간 좀 낮아주고, 그지? 약간 몸이 불편한 사람 좀 낮아주고, 선생님 같이 조금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높여주고, 그지? 좀 주의 좀 더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개개인의 주의 능력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아니니까 지금은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해볼 만도 해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좀 급발진 사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급발진 사고가 항상 이게 뉴스에 보면 항상 이게 70대, 80대 노인 운전자 약간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팩트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객관설은 무슨 소리냐, 노인이든 뭐든 다 무조건 그 주의 능력을 무조건 평균으로 맞춰라, 그제? 능력 맞추기 그쪽으로 맞추기 싫으면 그냥 면허증 반납하든지 이래 돼버리는 거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운전자들은 조금 봐주자, 약간 이렇게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법 규범이요 개인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한테는 이 완전히 이렇게 선생님처럼 막 운전할 때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주의 막 이렇게 톡하고 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불가능한 것을 이 객관서는 요구를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요구를 안 한다는 거지. 봐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객관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피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하고 사람들한테 일관적으로 지켜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주관서를 따지면 이제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봐주자, 이런 게 이제 주관설인 것 같습니다. 자, 절충설은요, 이중 표준설인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주의 의무의 정도는 일반인에 대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주의는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요. 이 주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 개개인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이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해 주는데요. 일반인의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 딱 봤을 때 이제 주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각각 개인의 이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뭐 젊은 사람이냐, 선생님 같은 능수능란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절충설이겠죠, 그죠? 약간 이중잣대, 잣대가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객관설, 다시 말해서 평균인 표준설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대요.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요, 선도 예방의 기능이 강화가 돼요. 왜냐면 너네 다 이거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도 예방 기능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얘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봐주고 이러면은 선도 기능, 예방 기능이 조금 덜 강화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이 장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과실 사고가 빈번한 영역에서 주의 의무를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이 과실 사고 많이 생긴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 집행하고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면요, 이게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스탠다드를 이렇게 평균치에 딱 맞춰주잖아. 딱 맞춰주면 이 사람들이 스탠다드를 다 따라가야 돼요. 다 따라가야 됩니다.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과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냐면요, 자동차, 교통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지? 그리고 급발진 사고도 많이 나고, 그지? 자, 그리고 뭐 어떤 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고 많이 나잖아요. 건설 사고 많이 납니다. 공장에서 사고 많이 나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이런 이제 필수적 영역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이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주의를 더 빡세게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스탠다드에 맞추려면. 그죠? 그래서 일반적 주의 의무를 적용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맞추려고 빡세게 해요. 빡세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버리냐면, 자동차,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이런 사람들이 이 주의를 빡세게 안 기울이면 처벌받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아예 이런 위험 요소를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면 시설 막 제거하고 이래요. 그러면 제대로 안 돌아가겠지. 자동차, 의료, 건설, 공장, 원자력 잘 안 돌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몸을 살해요. 그렇겠지. 맞지? 다 주의를 빡시게 하는 겁니다. 스탠다드가 이렇게 높으니까, 평균 높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항상 이제 안전사고 많이 발생을 하거든.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이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안전에 완전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이런 점검을 겁나게 해요. 너무너무 겁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의
정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정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점을 보완하는 이론이 뭐가 있냐면요, 허용된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어떤 이 빡셈을 조금 해결해줘요. 약간 좀 부담을 좀 덜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냐면요, 과실의 주의 의무 범위를 조금 제한시켜줍니다. 어떻게 제한시켜주냐면요, 안전조치만 충분히 하면은 과실 범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조치 충분히 하면은 벌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 스탠다드를 안 지키면 무조건 과실죄로 처벌받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 다 쫄쫄쫄쫄쫄쫄아가지고 이 정체가 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약간 이제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과실 주의 의무 범위를 약간 제한시켜주면서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안전조치를 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했다. 의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이제 안전조치를 했다. 건설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했다. 공장도 안전조치 충분히 했다. 원자력도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 자, 이렇게 공장, 건설 이런 데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과실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지? 자, 안전조치 충분히 하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봐주는 거지. 그지? 조금 이렇게 널널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온 이 안전조치 기준은 명문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법으로 이제 딱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몇 조 몇 항 이렇게 있었죠. 이제 얘만 지켜주면 사고가 나도 내 과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전면허 필기 열심히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의료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료법에서 수술하다 사람 죽었어. 그러면 의사 다 처벌받고 다 까망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자, 이 의료법에서도 나름대로 이 해당 조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명문화 시켜놔요. 요것만 지키면 돼요. 뭐 주의사항 같은 거라든지 그 수술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부작용 이런 것들 충분히 고지했냐라든지 저기 신체 포기각서, 미안, 신체 포기각서가 아니고 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야 그 대장 내시경 받을 때 뭐 쪼가리 받아요. 쪼가리 받아서 이게 뭐 어떤 사고가 우리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뭐 심장이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이 올매가매할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뭐 구호할 수 있는 어떤 이 마취 전문의가 있고 뭐 저기 뭐 CPR 기기도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안전한 조치를 취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 우리에게 책임을 안 묻겠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거겠지. 충분히 하면은 과실 책임이 없다. 이런 사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안전조치만 충분히 취해주면은 내가 저기 그 대장 내시경 받다가 죽어도 과실 책임이 없다는 거야. 그지? 이건 충분히 이제 안전조치 충분히 취하면 죄를 안 묻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된 위험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 꺼낼게요. 너무 오래됐네. 자, 기억 보시면 보복운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사고 내는 거 고의에 의한 범죄죠, 그지?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건. 자, 리은 졸음운전에서 과실사고, 그러니까 졸음운전했는데 졸음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 사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요, 사람 인식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못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지? 갑자기 튀어나왔겠지, 그지? 전방 주시는데 사람은 인식을 못했습니다. 요까지는 뭐 이게 이 과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비탈길 같은 경우에는 감속 규정인데 이걸 내가 위반했다 하면은 이제 과실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기억의 운전자와 달리 의도적으로는 나쁜 새끼죠. 고의죠, 고의, 그지? 비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이건 과실이죠, 그지? 구성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둘 다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둘 다 범법자인데 얘는 고의범이고요, 얘는 과실범. 그지? 그래서 1번 아닙니다. 요 조심하세요. 구성 요건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구성 요건 해당되는데 얘는 고의로 했기 때문에 처벌받고요. 과실은 일단은 처벌받을지 안 받지는 형법 제41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지?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기억 운전자 니은은 사고 내는 기준 방해다. 니은 행위. 자, 니은은 과실이죠. 그지? 기억은 고의고요. 그지? 고의보다 불법성의 책임이 좀 더 약합니다. 이 과실은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또 이지하죠.
실제로 이제 문제 봤을 때는 2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2번이 100% 맞기 때문에. 자, 니에는 운전자가 자신의 수면 부족을 필요한 선택을 자각하고 있다면 예언된 사람이 필요하면 다 하지 않으겠죠. 그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고의범이 아니고요, 과실범이에요, 그지? 땡.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감속했는데 사고가 났어. 감속했는데 사고가 났으면 얘한테는 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의무에 다한 거 맞아요, 그지? 조직 충분히 취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허용된 위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과실죄로 처벌 안 받아요. 주의 의무 다 했는데 뭐.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운전자가 서행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시한 도로교통법규를 알지 못해서 사고를 처했다. 이거는 뭐야? 이 주의 의무 위반이죠, 그지? 위반은 한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근데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그지? 이건 맞아요. 의도적 주의 의무 위반은 안 한 거니까 고의범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주의 의무 위반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과실범 맞습니다. 과실범 맞고 고의범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요 과실 인정되지 않다. 요게 틀렸네. 그지? X. 됐죠? 답은 2번. 이지하죠. 고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감속했는데도 사고가 났어. 이 경우 어떤 경우예요? 운전자 천천히 간 거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진짜 30km? 30km 이제 골목길 그냥 진짜 10km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앞에 누가 나올까봐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이렇게 갈림길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쓱 보고 차원지 쓱 보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킥보드 확 튀어나오더만은 그제 얘가 갑자기 앞에 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팍 멈췄어. 그럼 지가 이제 멈춰가지고 핑 날아갔어. 넘어졌는데 임마 이거는 두 명이 타고 있네. 그리고 헬멧도 안 썼네. 원동기 면허도 없네. 그럼 누가 과실입니까, 여러분? 그지? 차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주의 의무 사항 다 지켰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누가 과실이야? 그죠? 누가 과실인지 알겠지? 그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학교에서 뭐 하지 마라, 뭘 좀 해라 하더라도 뭘 해라 하고 자꾸 이제 교육하고 하잖아요. 제발 허투루 듣지 말고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과실범이 될 수도 있고요. 고의범은 당연히 고의범은 안 되겠지. 고의는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 대부분 고의범 없습니다. 과실범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라 하면 그런 거 조금 귀담아 듣고 하세요. 과실범 안 되려면 그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공부지,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 기준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 개인의 주의, 이거는 주관설이잖아요. 주관설 우리나라 안 합니다. 그지? X. 자, 그 다음에 이중표준설. 요건 이제 약간 절충설이지, 그지? 주의 의무의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설이죠. 그지? 그 다음에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주관설이니까. 이게 답은 2번입니다. 이지하죠. 자, 이게 절충이죠, 절충. 자,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 구체적 과실 상정하는 관점. 행위자 구체적 과실 상정하는 요게 이제 주관설이지, 주관설. 그지? 주관설에서는 정형화에 적용된 말, 요거는 객관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한번 틀렸고. 행위자가 의도적 구성요구에 해당되는, 이건 의도적으로 구성요구에 해당되는 행위, 이건 뭐요? 이거는 고의범이잖아, 고의범. 그지? 주의임을 다하지 못하여 법을 치면 저는 크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14조에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한 거는 형법 제14조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처벌해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건데 다 처벌해야 됩니다.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지?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일 경우 주의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형법 제14조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은 처벌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자, 허용된 위험에서는 위험의 발생률이 높은 영역에 속한 업무 종사자들이 있죠. 이런 종사자들은 위험을 통과한 기술의 특성상 주의임을 전적으로 배제된다. 이게 이제 이게 의료라든지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지? 그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배제되는 거 아닙니다. 뭘 하면 된다? 주의 의무, 그러니까 안전조치, 그지? 요런 안전조치를 잘 취해주면은 과실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과실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안전조치는 충분히 취해줘야 과실에서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지? 자, 그 다음에 12번. 머리 맞노? 아이씨. 자, 빨리 할게요. 사례 1번은요. 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 해서 과다출혈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스피린은 이제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스피린 복용한 다음에 배를 쭉 째보면 피가 확 나와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스피린 먹지 마세요. 미리 고지를 해줘야 돼요. 이 고지를 안 하면 과실죄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숙련된 택시기사가 있는데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냥 안전조치를 다 한 거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갑자기 뛰어들었어. 그래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택시기사는 죄 없겠지. 그지? 과실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관서에 따르면 가니까 이거 뭐 일반적인 경우지, 우리나라의 경우지. 객관서에 따르면 이거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에 갑이 실수로 의뢰에게 보험 금지에 아무래도 안내하지 않은 경우면은 과실 책임이지. 그지?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됨이요.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생략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갑이 복용주자 지시했으나 을이 이를 어기고 몰래 약물 갑은 충분히 지시를 했어. 그럼 과실 책임이 인정 안 됩니다. 이 시기에 말 안 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객관서에 따르면 사례 2의 병이 숙련된 택시기사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배제해야 되며 택시운전 정상 일반 주의 기준. 자, 이게 객관설은 구체적인 사정을 배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하지. 근데 객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기준을 주지만은 택시기사처럼 어떤 전문적인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람들의 평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산정한다고 얘기했지.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X 답은 3번이지. 그죠? 전문적인 종사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전문적인 종사자들은 객관설에서 전문적인 종사자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요.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 일반인의 기준이고요. 3번 틀렸지. 쉽죠? 자, 그다음 허용 위험에 따르면 사례 2의 병정은 등장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 필요한 안전적 치료 충분히 했어요. 병은 얘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주관설에 따르면 이거든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력, 그지? 요거는 연결되죠, 그지? 이거는 맞다. 이건 되게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답은 3번. 이지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표현상의 문제니까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풀려요. 범죄 성립 요건 해당되는 개념 밝히고 있다. 맨 처음 나옵니다. 맨 처음 구성 요건 해당되냐, 뭐 책임성이 있냐, 뭐 위법성이 있냐, 요런 있었죠. 그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인용된 법 규정에 의미한 바를 세부적으로 밝혀서 그에 대한 아마 이게 그건 같아요. 그 도로교통법 나왔죠. 그죠? 뭐 비탈길에는 서행해야 된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밝혀서 이해를 돕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법 규정이니까. 그치? 법 규정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지? 과실범하고 관련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법 규정에 갖는 한계 정도는 조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 객관설 한계를 좀 얘기를 하고, 거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허용된 위험 얘기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기존의 법 규정하고 비교한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쉽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의 의무 표준에 대한 다양한 입장. 자, 주의 의무 표준에 대한 다양한 입장 뭡니까?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이지. 그지? 그 중에 하나의 입장, 객관설에 대한 장점, 단점, 그지? 뭐 이렇게 표준화 시킬 수 있다. 장점인 단점은 다 쫄보 만든다, 그지? 그래서 뭐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지? 됐고요. 다음 4번입니다. 이지하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요거 지운다. 자, 지우다. 뭐 어떤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지? 책임을 지우다, 의무를 지우다. 답은 4번입니다. 의무를 지우다, 부여하는 거죠, 그죠? 책임을 부여하다, 의무를 부여하다. 자, 4번 맞고요. 자, 요거는 조금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쟁기를 지우고, 그리고 짐을 지우고, 요건 약간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얘네들한테 어떤 어떤 뭔가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 거야, 그지? 그지? 물리적으로, 그지? 그래서 요거는 1번, 3번은 4번에 약간 다이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용 조금 다르니까 일단 1번, 3번 날라가고 2번, 5번은 아예 날려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답으로 하면은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머리를 한 대 살살 콩 때리세요. 이 바보 하면서, 그지? 요거는 지우는 거는 약간 이제 지우개 같은 느낌입니다. 지우개, 그지? 이레이저, 그지? 요것도 요건 아니지, 그지? 약간 이레이저 지우는 느낌이죠. 생각을 지우는 겁니다. 요건 이제 동의어예요. 그냥 우연히 형태만 같은 겁니다. 전혀 그 단어의 의미에 연관성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의어예요. 단어의 어떤 게 형태만 같을 뿐이지, 우연히 같을 뿐이지, 단어 의미에 연관성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만들어 놓는, 다리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딱 두는 거지. 나 여기 놓아둘게 하면서 딱 놓는 겁니다. 다리 그늘을 여기 놓아둘게 하면서 딱 놓아두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5번은 아예 동의어로 아예 다른 놈들이고요. 1번, 3번은
내용 그러니까 의미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다이어긴 한데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가지고 고전소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는 것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만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시험 범위에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다 훑어보시고 시험도 한번 쳐보시면 수능 공부하는데 수능 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